가끔 왜 저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안 짓지? 어떤 곳은 40층까지 짓고 어떤 곳은 왜 이렇게 낮게 짓지? 지나다니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스나 기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건축 용어이자 부동산 용어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40%대 건폐율 확보, 일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 파격 혜택 담은 특별법 발의, 이런 식으로 자주 접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쏙쏙 개념 정리하시고요. TV랑 뉴스 보실 때 이제 바로바로 이런 뜻이지 이해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용어에 한자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지 개념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념은 투자하실 때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차후 건물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쉽고 재밌게 정리해봐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100제곱미터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50층까지 지어야지 한다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또 토지 100제곱미터에 건물로 꽉 채우고 싶어서 건물 바닥 면적도 100제곱미터로 꽉 채워서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속하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제에 따라야 하고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내가 구입한 토지에 건축 면적은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건물 높이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100제곱미터인 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왼쪽 땅에는 건물 면적을 30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고요. 오른쪽 땅에는 6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같다면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쪽이 토지의 효율성이 더 좋겠죠. 모든 조건이 같다면 오른쪽 땅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둘 다 똑같이 100제곱미터인 땅입니다. 왼쪽 땅에는 5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4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역시 같은 토지 면적이라면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는 곳이 토지의 효율성이 더 좋겠죠?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렇다고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파트의 조망권이 달라지고요. 채광과 통풍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시 사업성과 크게 관련된 부분이라서 투자 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먼저 건폐율부터 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제55조에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즉, 땅 면적 중에서 건물 바닥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입니다.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건축물이 그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하늘에서 토지를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땅을 덮고 있는 비율이겠죠. 이때 층수는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쭉 넓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건물을 옆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냐입니다. 수평적으로, 가로로, 옆으로 쭉 수평적 건축 규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100제곱미터 땅에 건물을 80제곱미터 지으면 이때 건폐율은 80%가 되고요. 건물을 50제곱미터 지으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이렇게 지을 수 없지만 만약에 100제곱미터 땅에 건물을 100제곱미터 지으면 건폐율은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겠죠? 건폐율은 최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보다 더 큰 건물이라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땅에 빈틈도 없이 건물로 꽉 채워지면 안 되겠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사람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100%일 경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땅에 건폐율 100%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옆 땅 주인도 이에 질세라 건폐율 100%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 건물과 옆 건물은 빈틈도 없이 딱 붙어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 건폐율의 상한을 정해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포인트 하나. 내가 어느 지역에 갔어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선 한도 내에서 최대한 넓은 건축물을 짓고 싶겠죠. 이처럼 건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양옆으로 이웃집이 뭐 하는지 다 보일 거고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조망권도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일 경우 쾌적한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화재가 났을 때도 건폐율이 중요한데요. 소방차가 크잖아요. 상가나 주택 밀집 지역에 건폐율이 높으면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주거용도로 지정된 땅에는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제한되고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 지역의 경우에도 건폐율은 6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지으면 됩니다. 자, 다음 건폐율을 보시면요. 가장 비싼 지역인 중심상업지역엔 건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90%니까 땅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최대 9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정렬되어 있겠죠.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건축법 제45조에 용적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지상층의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건폐율이 건물의 넓이를 나타냈다면요,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 총 층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 개념입니다. 건폐율은요, 옆으로 쭉 개념이고요. 용적률은요, 위로 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을 토지의 넓이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연면적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연면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 각 층의 면적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제곱미터인 건물이 1층이면 연면적은 50제곱미터이고요. 50제곱미터인 건물이 2층이면 연면적은 각 층의 합이니까 1층에 50제곱미터 더하기 2층에 50제곱미터 더하면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50제곱미터인 건물이 총 5개층, 5층이면요. 이때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50제곱미터로 5층, 5개니까 50제곱미터 곱하기 5를 하면 25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때 연면적은 25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볼게요. 똑같이 100제곱미터인 땅에
왼쪽 땅에는 50제곱미터 면적의 1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오른쪽 땅에는 50제곱미터 면적의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우고 온 건폐율부터 생각해 볼게요. 왼쪽 땅의 건폐율은 50%고 오른쪽 땅도 건폐율이 똑같이 50%입니다. 이번에는 용적률 계산해 볼게요. 왼쪽은 한 층이니까 50%고요. 오른쪽은 150%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땅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축물의 연면적은요. 50제곱미터가 3층이니까 50 곱하기 3개 층 하면 15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땅 면적 100제곱미터 분의 150, 연면적 150제곱미터 곱하기 100을 하면 150%가 나옵니다. 이처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연면적에는요, 지하층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지하층 수를 꼭 빼야 돼요. 만약에 포함해서 계산을 했다면 틀리겠죠?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게 아니니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지하층 말고도 연면적 계산할 때 빼야 되는 면적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에 만약에 심화편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없다 싶은 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연면적에는 꼭 지하층을 빼시고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을 쓰셔야 합니다. 자, 예시로 든 것처럼 건축 면적이 똑같이 50제곱미터라서 건물의 건폐율은 같았습니다. 그치만 오른쪽 땅에는 3층짜리로 지어서 용적률이 3배가 더 높았죠. 그래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5층짜리 아파트보다는 20층짜리 아파트의 용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처럼 용적률은 위로 쭉 개념입니다.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법률의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인지에 따라 용적률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인데 건물들이 상업지역의 건물들처럼 빌딩처럼 빼곡하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은 400% 이내, 상업지역은 1000% 이내로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따라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홍콩은 빽빽한 아파트 숲으로 유명하죠. 홍콩의 경우 용적률이 1000%가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5층 아파트, 이렇게 저층 아파트들이 많았고요. 확실히 건물의 높이가 낮으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훨씬 쾌적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의 용적률은 250% 정도고요. 유명한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은 204%입니다. 용적률은 500%만 넘어가도 답답함이 느껴져요. 화사역파크 푸르지오는 용적률이 499%가 적용됐습니다. 동 간격이 확실히 좁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살게 되면 동 간격이 좁아서 오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채광,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 3차 SK뷰는요, 건폐율은 49%이고요, 용적률이 무려 949%나 됩니다. 상업지역에 올라간 주상 복합 아파트라서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했습니다. 와, 엄청 으리으리하죠? 이처럼 용적률은요, 부동산 재건축 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적률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좋겠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얼마나 더 높게 지어질 수 있냐에 따라 분양 세대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세대수만큼 분양을 하고요. 그 분양 대금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도 중요하겠죠. 이미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최대치로 높았다면 재건축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아파트를 허물고 높게 지을 수 있을수록 사업성은 좋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은 160에서 180%가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 등 일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에서 226%라서 재건축 사업성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였는데요.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기사처럼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시켜주는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건폐율이랑 용적률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건폐율은요, 땅의 면적에 비해 건축물의 면적을 얼마만큼 지었냐, 지을 수 있냐를 나타냅니다. 건폐율은 층수와 상관없고요. 옆으로 쭉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50%라 해도 상당히 빽빽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쾌적한 단지는 보통 2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용적률은요. 땅의 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지상층의 연면적이 얼마냐를 나타냅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합이라고 했죠. 위로 쭉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옆으로 쭉, 수평적 넓이의 개념이라면 용적률은 위로 쭉, 수직적 높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시거나 재건축 투자 시 좋은 투자처가 보인다고 해도 땅의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꼭 잘 알아보시고요. 토지에는 많은 법 규정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하는 목적에 걸맞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확인 또 확인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꼭이야.